50년 차 치과의사가 밝히는 양치질이 숨겨진 진실. 혹시 당신도 안녕하십니까? 치과 진료 50년 차 구강건강주치의 유호석입니다. 지난달 83세 어머님을 모시고 온 아드님께 제가 양치질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당혹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잇몸을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혹시 따끔거리거나 피가 스며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신념처럼 여겨온 하루 3번 꼼꼼한 양치질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오히려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1. 평생 성실했던 양치질이 배신. 83세 방영호 어르신은 지난 6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 하루 4번씩 치아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닦으셨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구강관리에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훤히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주치의로부터 잇몸 염증부터 치료해야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어르신께서 차라리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라고 되묻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왜 열심히 닦을수록 잇몸이 망가질까요? 결정적 비밀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강한 칫솔질에도 잇몸이 잘 버텨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약해지듯 잇몸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2022년 연구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잇몸 조직 재생 능력은 2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아물던 입안 상처가 이제는 일주일이 지나도 불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상처 치유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잇몸을 단단한 칫솔모로 하루 3번 이상 힘주어 닦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망치로 벽을 계속 두드리면 구멍이 나듯 약해진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잇몸 퇴축이라고 부르며 쉽게 말해 잇몸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거울로 치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전보다 치아가 길어 보인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의 뿌리 부분이 노출됩니다. 이 뿌리 부분은 단단한 범랑질, 에나멜질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음식, 심지어 차가운 바람에도 찌릿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치아 지각과 민증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드실 때 하고 놀라신 경험, 바로 그 통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쉽고 칫솔질로도 잘 닦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세균의 아지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잇몸 질환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양치질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양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 하루 3번이 아닌 아침 식사 후와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2번이면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번 제대로 된 양치질이 3번 이상의 부실한 양치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칫솔 선택. 포장지에 별표 초극세모
또는 미세모 별표라고 표시된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십시오. 이러한 칫솔은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양치 방법.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부에 45도 각도로 대고 마치 달걀을 다루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거나 쓸어내리는 동작으로 닦아주세요. 절대 힘주어 문지르지 마십시오. 양치 시간.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분이면 충분하며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6개월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잇몸에서 피가 안 나요 라며 기뻐하셨고 3달 후에는 찬물도 마실 수 있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6달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며 환한 미소를 보여주셨죠. 잠깐, 양치질 방법만 바꾸면 끝일까요? 치약의 함정도 있습니다. 혹시 TV 광고 속 하얗고 빛나는 치아를 만들어준다는 미백 치약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같은 문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례 2. 미백 치약에 숨겨진 대가. 75세 이영희 어르신은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을 고집하셨습니다. TV 광고에서 본 하얗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치아가 하얘지는 효과에 만족하셨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찬물을 마실 때마다 찌릿한 통증,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을 씹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진단 결과,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신경에 가까운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미백 치약의 비밀은 현마제에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양의 혹은 더 강한 입자의 연마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범랑질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범랑질 두께는 20대의 약 70% 수준으로 얇아지며 밀도 또한 낮아져 손상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강한 연마제가 포함된 미백 치약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나무 마루를 거친 사포로 매일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현명한 치약 선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연마 치약, 포장에 별표 저자극 또는 저연마 별표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고불소 치약,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 치약을 고르십시오. 불소는 치아를 강화하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 감소로 충치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소 치약은 필수입니다. 시린이 전용 치약 고려. 이미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케어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약에는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토탈케어, 프리미엄 같은 단어보다는 실제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제 조언에 따라 저연마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식후 즉시 양치질이 위험성.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치과에 쌓인 저조차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례 3. 너무나 철저했던 습관의 역습. 79세 정태훈 어르신은 식사를 마치면 곧바로 화장실로 가 양치질을 하셨고 외출 시에도 휴대용 칫솔을 꼭 챙기셨습니다. 60년 넘게 지켜온 철저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치아 표면, 특히 앞니 부분의 범랑질이 거의 마모되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음식물, 특히 과일이나 탄산음료처럼 산도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입안은 일시적으로 산성 환경이 됩니다. 이때 치아 표면의 범랑질은 미세하게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달걀을 식초에 담그면 껍질이 물러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려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후 치아 표면 경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하며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 약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진 치아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젖은 종이에 펜을 강하게 누르면 종이가 찢어지듯 약해진 범랑질은 쉽게 마모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에 의한 치아 재광화,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침이 구강 내 환경을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킵니다. 식후 즉각적인 구강위생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로 헹구기. 식후에는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 음식물 찌꺼기를 1차적으로 제거합니다. 불소 함유 구강 양치액 사용. 가능하다면 불소가 함유된 구강 양치액으로 헹구면 치아 보호와 폐지 중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무설탕 껌 활용.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섭취 후에는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시켜 구강 환경을 빠르게 중성화합니다. 30분 1시간 후 양치. 그리고 약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합니다. 정태훈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시림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게 되다니. 그래도 늦게라도 안 것이 다행이지요. 나는 어르신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노년의 불청객, 입마름, 구강 건조증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요즘 입이 자꾸 마르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중요한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4. 간과했던 입마름, 심각한 후폭풍. 85세 최영수 어르신은 약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지만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밤에 목이 말라 잠을 깨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고 말하기도 불편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갑자기 여러 곳에 충치가 생기고 잇몸 염증도 심해진 것입니다. 검진 결과 어르신은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계셨으며 이는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침은 단순히 입안을 적셔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천연 항균제,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와 단백질이 있어 감염을 예방합니다. 치아 보호막, 칼슘과 인산염이 범랑질을 강화하고 초기 충치를 복구, 재광화 합니다. 소화 촉진, 소화 효소가 음식물 분해를 시작하여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침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침분비량은 젊은 시절의 약 6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많은 어르신이 복용하는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 약 80%의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도 있습니다. 침분비 감소는 충치와 잇몸 질환 위험 증가, 구강 칸디다, 곰팡이, 감염, 소화불량, 말하기와 삼키기 어려움, 미각 변화 및 식욕 저하, 입냄새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최영수 어르신은 주치의와 상담 후 약물을 조절하고 구강 건조증 관리법을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큰 호전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구강 건조증, 이렇게 관리하세요. 물 자주 마시기. 하루 최소 8잔의 물을 목표로 작은 물병을 휴대하며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무설탕 껌 사탕 활용. 침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반드시 무설탕 제품. 알코올 함유 구강 세정제 피하기. 알코올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실내 습도 유지. 특히 밤에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담배 줄이기. 모두 구강 건조를 악화시킵니다. 의사 약사와 상담.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대체 약물이나 용량 조절을 고려합니다. 구강 건강, 전신 건강과 수명의 바로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례 5. 잇몸병과 심장마비의 충격적인 연결고리. 10년 넘게 심한 잇몸 질환을 앓아오신 김정호 어르신은 피가 나고 고름이 차는 상태였지만 이 나이에 이 정도쯤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지만 주치의는 만성 잇몸 질환이 심장마비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견을 전했습니다. 입안의 문제가 어떻게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구강 내 세균이나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하며 중증 잇몸 질환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약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장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만성 잇몸 질환은 당뇨병을 악화시키고 치매, 폐렴, 류마티스 관절염과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적극적인 잇몸 치료와 관리를 통해 6개월 만에 잇몸 상태는 물론 심장 건강 지표까지 호전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치과의사 유호석의 60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구강 관리 처방전. 하루 2번. 부드러운 칫솔. 초극세모로 45도 각도로 2분간 양치하세요. 저연마, 고불소, 1000ppm 이상 치약을 사용하고 미백 치약 사용은 신중히 고려하세요.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물로 헹군 후 30분 1시간 뒤에 양치하세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이나 사탕으로 침분비를 촉진하세요. 별표 정기적인 치과 검진,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
별표별표로 구강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관리를 받으세요.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복용 중인 약물의 구강 관련 부작용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여러분,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난 90세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으로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도록 빛나기를,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